오늘도 어김없이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힘차게 좀 하루를 열어야 되는데 좀 네, 화가 나는 뉴스만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박성재 전 장관, 황교안 전 총리 예. 영장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생각이 들고 먼저 박성재 전 장관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기각을 하면서 뭐라고 판사가 얘기했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특검이 여러 가지 보강을 해서 추가로 수집을 하고 자료도 열심히 냈는데 그래도 충분한 방어 기회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이런 판단. 힘차게 열어야 되는데 이제 화가 나니까 화가 나는. 더 힘을 내야죠. 더 힘을 내야죠. 네, 이제 뭐 서초동도 가고 예. 더 힘을 내야죠. 아마 그 다시 또 끌어오르는 임계점들, 예. 그 분노의 임계점이 기존에 탄핵할 때의 분노와는 또 완벽히 다른 분노입니다. 지금 그 처음에 이제 영장 전담 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네. 세 명. 그 수원 3인방. 수원 3인방과 다른 사람이다 했지만 대법원 및 법원 그들도 검사 동일체처럼 동일체인가요? 큰 틀에서 상당히 걱정하던 게 있습니다. 예. 딱 한 단어죠. 위법성에 대한 인식. 지난번부터 논란이 됐던 네네. 그 부분. 왜 이렇게 그에 대해서 집착할까? 간단했죠. 조의대 대법원의 그날 밤 12.3 내란의 밤 결국에는. 긴급 회의. 네. 법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식으로 그렇게 긴밀하게 긴박하게 다 모이기 쉽지 않은 상대적으로 직업상 상대적으로 행정각부는 늘 비상사태 이런 거에 대비하는 것도 있는데 법원은 좀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다른 영역에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00시 33분 뭐 회의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지상에 나와 있잖아요. 네. 실제. 그러면 이게 위법성 인식이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법성 내가 이게 위법했다 아니다 잘 몰랐다 등등등은 주관적일 수 있는데 결국 논리적 귀착점 종결점을 보면 대법원도 위법적인 건 줄 모르고 일단 회의를 열고 대비를 했다.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다. 이 그런 주장.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 길목에 있는 게 박성재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이 영장 판결하기 전에 위법성의 인식 때문에 그게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전적으로 그 부분으로 블로킹을 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블로킹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도둑이 이제 재발 저리듯이 사법부도 네. 박성재에 대해서 만약에 구속을 하고 이 위법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도 걸려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 네.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당사자이란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박성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연결고리로서 위법성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박성재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크기 때문에 이걸 지난번 박정훈 판사도 그렇고 이번에 남세진 판사도 그렇고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사법부에서 하는 게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제 계속 그 통상 업무라는 표현을 일부러 해요. 박성재 씨 측에서 통상 업무. 그러니까 위법성의 인식은 없고 내가 비상적인 어떤 상황이 왔을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는 매뉴얼에 의해서 뭘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이런 활동을 한다. 네. 그 주장으로 논리적 기결이 되는데 거꾸로 이제 앞에 검찰 쪽으로 넘어가 보면 검찰에서 방첩사 대령한테 전화하고 중앙선관위 서버에 우리가 간다 등등등의 이제 그게 네. 박선원 의원이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것들은 이제 처음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작년도에 공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제보를 받아서 최초로 작년에 이제 공개를 했던 내용인데 네. 이제 와서 이제 그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대검은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움직였을까? 그러면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이나 네. 뭐 이런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길목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 다음 날 그 12월 4일 날 안가 해동 그때 뭘 다운받고 뭐를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같이 봤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에서의 허브 역할. 네. 거기에서 이제 박성재 장관이 뚫렸을 때는 검찰뿐만 아니라 그 논리가
법원에까지 그렇죠. 간다 하는 것들로 인해서 아주 대법원에서 강력히 블로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글쎄요,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제도 뭐 김용남 의원 전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나눌 때 이렇게 특검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본 추가한 자료나 그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구속 어떻게 안 시킬 수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뉴스 보시면서 다들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헉인데 네. 그 이렇게까지 할 줄 모르진 않았어요. 이들이 이제까지 보여온 행태가 아나무인적인 행태를 워낙 많이 봐왔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거조차도 관성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멈춰지지를 못해요. 여기서 스톱이나 예. 또는 우리가 이제 백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조희대 대법원장 왜 버틸까? 이런 걸 해보면 여기서 스톱이나 또는 뭐 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제 사법부 독립이나 상권 분립을 그들이 기계적인 걸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 무덤을 스스로 파는 꼴이 되고 있죠. 국민들도 상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네. 다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럼요. 모바일 개인 미디어 시대에 본인들이 보고 본인들이 각각 판단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네. 그러면 누가 분노하라고 억지로 시켜서 아.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비등점이 올라간다.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아마 서초동이나 이렇게 모이는 사람 숫자가 저절로 늘어날 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란 종식이 안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봐야 된다 얘기를 했지만은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조희대 뭐 이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주기현 판사 또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이 기각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뭐 사법부 쿠데타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맞아요. 논리적으로 잘 보면 예. 박성재 물론 이제 영장이 기각됐다 그래서 무죄라는 건 아니지만 이 논리적 연속선상에서 보면 윤석열을 무죄로 줘도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논리적 연속선상에서 보면. 자, 윤석열도 내가 내란을 하면서 내가 이게 불법이나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통상적인 법적 범위 내에서 예. 자기는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그 주장하고 없었다는 있네. 거죠. 아니 대통령의 권한으로 네.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실제 법에 있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자들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의 문제인데 평가의 문제에서 법원이? 법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정말 내란 그리고 국민 가슴에 총칼을 겨눴다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통상의 그냥 사건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래서 내란 그러네요. 특판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고 저희는. 이게 징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예. 네. 박성재 특히 두 번 통해서 윤석열 모습을 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표정 저희 뭐 신문하는 때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네. 계속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결국 재판부에 뭐 사실상 이 모르고 있었다 윤석열의 주장을 또 이 영장 전담 판사들이 보여줬던 그 논리 그대로 똑같이 주기현 판사가 결정 내릴 수도 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그 심리적인 배경, 예. 뭐 자기들 뭐 이제 법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본능이라고 보자고요. 누구든지 범죄자도 마찬가지라고 일단은 치부를 하더라도 과연 뒤에 마지막에 믿는 구석이 없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많이 들죠. 그런데 저는 답은 간단하다고 봐요. 어떤데? 지금은 수도 네. 없는 사람들이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여전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윤석열이 중형이 만약에 선고가 된다 또는 그런 상황이 완벽히 와 있다라고 봤을 때는 나머지 사람들은 뭐하러 버텨요? 버티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은 그들이 주장하듯이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다 억울하면 윤석열한테 엎어 씌어요. 그렇죠.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들은. 상식적인데.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저 대장동 재판도 보면 유동규도 마음이 흔들릴 거다라고 여러 징후들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죠. 한덕수를 포함하여 다 나중에 되면 코너로 몰리면 다 윤석열이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했어요라고 나올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이 왜 부지기수라고 보느냐? 비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양심에 겨우면 버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비겁한 양심 사람들이 고백을 어느 순간이 오면 그 어느 상황을 넘어서면 네. 당연히 저 사람이 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나도 억울해요. 그렇게 나오겠죠. 보나마나. 지금처럼 감추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뭐 양심 고백을 하면서 목소리를 낼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도 지금 이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 기각 소식을 듣고 좀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도 들고요. 뭐 엄청난 쾌재를 불렀겠죠. 이제 저 논리로 나도 방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겠죠. 김용현도 마찬가지고. 김명현도 마찬가지고. 네. 이거 사법부가 이렇게 애를 먹이고 국민들을 힘들게 할 줄 몰랐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무덤을 스스로 판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게 사법부의 사법권의 독립이나 상권 분립의 정통성은 입법부와의 대립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네. 간접 위임을 받는 거죠. 음. 직접 위임이라기보다는 간접적 위임이죠.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그 국민이 지금 열불이 터지고 있다. 음. 그 열불이 터지는 국민의 숫자가 점점점 비율이 늘어나고 네. 있다. 그러면 그 정통성은 점점점 떨어진다. 아마 지금쯤 여론조사해 보면요, 네. 사법부 불신. 대체로 불신되는 그 권력기관들 순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불신되는 국회가 제일 네. 떠올랐고. 예. 그런데 검경 등등이 이제 하위권에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있고 있었고. 법원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었죠. 맞아요. 비교해 보면은 아마 법원은 지금 해보면 경찰보다 밑에 있을 가능성이 꽤 높죠. 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왔는데 네. 다시 한번 필요성을 우리가 확인했고 황교안 전 총리도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네. 뭐 이미 객관적 증거 뭐 이런 것들이 수집 많이 됐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얘기를 하던데 이건 또 박정호 판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수집되면 다 풀어줘요? 음. 그럼 그 동안에 구속된 사람들은 뭐예요? 객관적 증거가 다 수집됐는데 구속된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상당수인데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판사분들은 자존심 없어요? 자기들 좌표 누가 찍었어요? 그 판사의 명단은 또 어디서 구했어요? 그렇네. 자기들한테 해를 미치라고 명령 지시를 한 셈이잖아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고 한 셈이잖아요. 그게 좌표를 찍는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내란 선동 혐의 이거 우원식 한동훈 체포해라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거부터 그게 어떻게 해서 보면은 부정선거론 그래서 결국에는 법원 뭐 침탈까지 네네.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쪽 지금 법원은 세력들.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한가 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어제 체포동의안 보고가 돼서 27일 이제 표결이 되겠지만은 추경호 영장 심사도 이거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국회에서는 뭐 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추경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과 직결되는 거에다가 그렇죠. 내란을 잘못하면 막을 수가 없을 뻔했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우왕좌왕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는 사이에 몇 명이라도 더 빠져나가고 했다 그러면 물론 뭐 민주당만으로도 막을 수는 있는 거지만 네. 다른 거잖아요. 의미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던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담을 많이 못 넘어오거나 뭐 그럼요. 했다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 저기는 당연히 이 기각이 아닌 인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또 영장으로 가면 그 사람들 아니에요. 재판부가 영장 재판부가. 네. 그러니 그 논리적 저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국회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업무였다. 그런 또 주장을 하겠죠. 내란에 대한 어떤 불법이나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를 못했다. 라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정황들을 보면은 어떻게 인지를 못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이 개의한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 뒤에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 보면은 보내고. 영장 청구에서 구속되는 사유 중에 두 네. 가지가 제일 크잖아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도주는 안 한다. 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증거인멸 이들이 사후에 인멸한 게 많잖아요. 박성재 씨 같은 경우도 뭐뭐를 어떻게 해서 폐기했다 이런 게 이제 수도 없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추경호 뭐 폰에 있는 거 텔레방 삭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왜 삭제해요? 일반인들이 만약에 폰만 바꿔도 네. 대부분 구속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증거인멸로 그게 보고 예. 예. 그러면 그걸 국회의원이나 또는 뭐 장관이라고 그래서 그 어떤 위법성에 대한 정도나 이런 내용이 달라요? 가벼워요? 훨씬 무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더 무거운 건 더 무겁게 처벌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 특검이 이 체포동의안 그걸 좀 보내고 이렇게 한 걸 보면
내용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란에 동조하고 이제 방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거를 추경호 씨는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네. 사실은 적극적 행위를 한 거죠. 한동훈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나와라.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한동훈 씨도 무척 비겁한 사람이죠. 네. 본인은 그걸 막았다고 엄청 자랑을 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 민주당보다 책까지 쓰고 막 그랬죠. 자기가 막았다라고 막 주장을 예. 하는 거예요. 자기는 표결권도 없었는데 뭐 그러니까 누가 저기 하듯이 글리 피해서 숨어 들어간 거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그렇죠. 예? 음. 그랬는데 왜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한 거를 네. 이거 밝혀질 때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죠. 왜 그동안 말 안 했어요? 자기 보고 다른 데로 나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다른 데로 이동해라. 왜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인데 자기의 원래 그 반대한 걸로 보면 유리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어떤 개혁적인 보수나 합리적인 보수라 그러면 진작에 그걸 얘기해야 그 지지층한테 더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왜 이제까지 말 안 했어요? 그 말 안 한 걸 보면 그 뒤에 이 사람의 행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거슬러 가면 그때도 자기가 막기 위해서 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추론도 되고 네. 그 뒤에 뭐 그러면 내란은 반대했고 뭐 아니 내란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고 탄핵은 과했다 이런 거예요?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죠. 그래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오락가락한 이 모습들 그리고 비겁하다는 표현 쓰셨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평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네네. 결국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짚었듯이 국회에 있었으면은 아니 모르겠 다른 사람 못 들었다고 치더라도 예. 국회에 있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여타 원내대표실에 모여 있었던 의원들은 하면 되잖아요. 가서 그럼요. 예? 몇 발짝 된다고. 몇 발짝 된다고. 계단만 이렇게 올라가서 본회의장에 네 들어가면 맞습니다.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걸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뭐 누구는 와서 명수 세서 명수 셌다는 뜻은 뭐예요? 여차하면 더 빼내든지 뭐 다른 뭘 하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명수 세서 자기네가 들어오려고 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계엄에 있어서 이 내란의 밤에 있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런 행동 자체가 의심스럽다. 그 이전 행적도 의심스럽다는 거 의심스럽다. 나오고 그 며칠 전에 회식한 건 밝혀져 있고 네. 회식하면서 뭔 얘기했겠어요? 똑같잖아요 패턴이 이미 다 때려 엎어야 되겠다 도저히 뭐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걸 장군들하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제가 윤석열 그 패턴을 보면 네. 어느 정도 답이 보여요. 이 사람에 대한 패턴이 장군들한테 얘기한 것을 뭐 추경호 원대라고 해서 얘기 안 했다? 택도 없어요. 아마 제가 보건대 그런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이제 여권 쪽 만나는 사람마다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자신의 의중을 계속 드러낸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편이야 그러면은 다 얘기를 하고 특히 중요한 국회 아닙니까? 거침이 없다니까요. 뭐 누구 눈치 봐서 얘기를 가리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국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랑은 완전히 원수지간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당시 여당을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 원톱은 추경호로 본 거 아닙니까? 아니 얘기를 했을 것 2024년 같고. 7월부터 이미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빨갱이 그야말로 이제 반국가 세력 네. 잡아와서 총으로라도 죽여야 될 사람 네. 그렇게 했으니 그랬는데 뭐 추경호 원내대표 앞에서라고 그 말 안 했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군도 그렇고 지금 뭐 선관위 투입되는 그런 상황들 계획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국회를 가만히 놔두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국회한테는 비밀로 해야지 국민의힘한테는 비밀로 해야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 그동안 이제 그 내란의 밤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법전을 또 찾잖아요. 법정 가져와봐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에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해야만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슬러가 보면 2015, 16년에 만들었던 기무사 조연천 네. 비상계엄 이런 여러 그 시나리오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공부 안 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내란에서 내란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있지만 네. 노상원, 김용현 이런 사람들은 조연천 약 10여 년 전에 네. 조연천 문건을 굉장히 긴밀하게 체크를 했을 것이다. 아하. 그리고 요거 한번 이건 추론이지만요. 예. 김주현 씨가 대통령실에 들어간 게 2024년 5월이에요. 그때 또 다른 박근혜 정부 때 이랬던 사람들도 들어가요. 네. 자 그러면 박근혜 정부랑 윤석열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죠. 탄핵을 시킨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박근혜 탄핵될 때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네.
너무 빨리 인정하고 바로 고개 숙이는 바람에 아무 손을 쓸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당시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저 조현천 문건이라도 실행이라도 한번 해보지 네. 하는 식의 그런 강성들의 얘기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져와 봐라. 얘기 안 했겠어요? 어허. 그거 다 참고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통령 바로 그 대통령실에서 모셨던 지근거리 있던 사람들 플러스 알파 네. 그런 식의 사람들을 왜 채용을 해요? 그때 음. 그러면서 그때 당시 준비를. 잘못됐던 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들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국회 군인을 보내가지고 어쨌든 표결이 안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던 윤석열 예. 추경호한테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이런 생각 계속 해보게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또 재판부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지금 재판부 조희대 코트, 조희대 대법원을 포함한 그 재판장들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느낌이 아. 우리가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일반 시민들이 본다 하더라도 네, 왠지 총력을 기울여서 뭔가 블로킹하는 느낌 그렇죠. 이런 건 있잖아요. 음, 이게 뭐 누구의 지지자를 떠나서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다가 지금 이제 밖에 나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을 엊그제 만났어요. 네, 국민의힘은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예,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게 뭐 결정타가 어떻게 보면 장동혁이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장동혁 있죠, 대표가 당연히. 우리가 네. 황교안이다 네, 이런 네. 얘기. 그들의 그래도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뭐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들도 그러는데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과 아주 고도의 어떤 그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마치 총력을 기울여서 자기들의 어떤 해를 입는 걸 막으려는 느낌이 든다. 이 자체로 이미 사법부, 사법권의 독립 이런 것들은 많이 훼손된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 나가고 돌파해 나갈 것이냐. 민주당의 역할도 중요한데 잠시 뒤에 이제 전현희 최고위원이 나오게 되니까요. 네, 네. 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고 오늘 일정을 보니까 김건희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게 되네요. 네. 김건희가 샤넬 가방 수수 인정을 한 만큼 가방 전달에 관여한 사람 유 전 행정관인데 네. 어떤 얘기할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의 패턴이 예. 지금 아주 재밌죠. 유경옥 씨 누구 농담대로 가장 쾌재를 부를 사람은 유경옥 씨다. 뭐 이런 농담도 해요. 길게 살게 되면 과연 컨테이너 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김기현 씨 그 선물 준 거가 발각이 될 때 네. 문을 열어준 사람 아크로 3층에 예. 문을 열어준 사람이 유경옥 씨고 코바나 문을 열어준 사람은 이제 예. 정지원 비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변호인들이 답을 했죠. 왜 그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 가 있느냐 하니까 그 뭐 강아지들 밥 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갔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몇 차례 압수수색을 받고 조사를 받고 한 다음부터 김건희 씨 면회를 했어요. 그 뒤에. 네. 그 뒤로 이 사람들이 잘 출석도 안 하고 말을 안 해요. 자,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김건희 씨가 기왕 이제 구치소에 간 김에 뭔가 자기가 어느 정도 뭘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는 거 자기는 알고 있죠. 그럼 이들에게 뭘 어떻게 해라. 그럼 내가 뭐를 줄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왜 그들은 만약에 김건희가 아주 길게 산다는 걸 알면 그렇게 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랬는데 이들이 다 일참고하고 피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오늘 증인으로 나왔을 때 우리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기대 가능성 네. 별로 없을 수 있다. 다만 말이 꼬여서 이들이 이제 양파 껍질을 완전히 깠을 때 완전히 까진 것만 하나씩 인정을 해요. 그것도 거짓말로 네. 뭐 백 2개 받은 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시원하게 뭘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껍질이 반쯤 까져도 인정을 안 해요. 다 까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이런 패턴인데 여기에 동조해 온 게 유경옥 씨다. 아마 저는 이거는 하나 제 추정입니다만 네. 컨테이너 2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 하나는 아마 특검이 행적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유경옥 씨를 다시 구속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 걸 보면 그 부분이 파악돼 있을 거다. 그리고 CCTV상 컨테이너 이런 건 이동 경로는 다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그건 있겠네요. 파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재판에서도 이제 나온 얘기를 보면 이 목걸이, 이제 가방 사용감이 있다라고 또 재판부가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구두와 네. 신발. 사용감이라고 이제 있다. 표현을 착용감 이렇게 네. 쓰니까 애매한데 착용한 적이 있다. 흔적이 있다. 흔적이 있다. 근데 목걸이는 지문 같은 거 찾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신발이나 이런 거는 뭐 지문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목걸이는 확인 불가라고 판단했지만은 가방, 구두, 목걸이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고 로저 비비의 이제 가방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 어디까지 어느 명품까지 등장할까 아마 명품계에서는 약간 좀 기대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좀 떠보자, 좀 홍보 좀 제대로 그럴 것 해보자. 같아요. 이거 기대하는 그 분도 있을 것 같고. 저희 뭐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뭐 로저 비비에라는 게 처음 들어봤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서면 이게 로저까지는 생각나도 잘 모르고 막 이렇잖아요. 비비의 네. 비비 크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 같은데. 번지수를 잘못 줬어요 선물을. 로저 비비에는 인터넷 찾아보니까 신발 장인이던데 그러면 신발을 선물했어야죠. 농담이지만. 뭐 이제 클러치백을 또 드는 모습을 봐서 뭐 그걸로 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걸로 끝났겠느냐라는 거. 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이제 감사의 표시로 인사 사회적인 예의로 줬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걸로 끝났겠느냐라고 의구심을 품냐면 예. 이제까지 김건희가 선물 받는 패턴을 보세요. 아하. 통일교 뭐 권성동한테서 건너갔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주잖아요. 네. 도와달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사전에 준 거잖아요. 예. 대선 어쨌든 전에 준 거잖아요. 음. 그리고 서희건설 주면서 우리 사회 좀 잘 부탁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패턴이. 그렇네요. 예. 그런데 아. 일종의 이거는 현찰 거래를 한 거잖아요. 비유하자면. 예, 예. 그런데 어음 거래처럼 대구 나서 감사합니다만 했다고요?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렇네. 그러면은 우리가 못 찾은 뭔가 앞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앞에도 아. 뭐가 있을 수 있고 뒤는 이제 그건 당연히 또 감사 인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패턴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이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 뿐이겠느냐? 네. 뭐가 앞뒤로 더 있지 않겠느냐? 아마 이제 이런 클러치백은 얘기도.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게 2022년도 예. 11월 달에 캄보디아 갈 때 들었어요. 그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을.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주진 않았을 것 같고 네. 비슷한 모양의 뭐 다른 클러치백이라고 하니 그렇죠. 뭐 A, B 뭐 이런 거겠죠. 이건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네. 그 얘기는 앞쪽에 하는 걸 보고 뒤에서 다시 또 줬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앞쪽에는 그럼 뭘 했을까? 왜냐하면 11월, 12월까지는 권성동이었어요. 건진이 말하잖아요. 맞아요. 윤영호 씨한테. 권성동 딱 지목해 줬죠. 윤심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전히 권성동이다. 얘기를 했다가 네. 3월 8일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중간에 바뀐 거잖아요. 권성동 씨가 이제 아웃이 되면서. 그러면 그 아웃이 되면서 바꿀 때 100% 김기현 씨를 밀어줄 필연적 사유는 또 뭐예요? 그렇네. 네. 김기현이 픽이 됐다는 것은 아니 그분의 전투력이나 네. 그분이 윤을 위해서 무조건 맹종 충성한다 뭐 이런 식의 것이 검증된 바가 없는데 그렇죠. 꼭 그분을 저기 할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김기현이 픽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을까? 4등 뭐 이제 이렇게 하위권에 있던 여론조사에서 그 사람이 대표가 될 때는 엄청난 또 힘, 뭐 연방선도 돌리고 네. 뭐 이런 게 작용했는데 그걸 움직일 수 하는 그 원동력은 또 뭐가 됐을까? 아마 당연히 될 상황에서 도와줬다고 해도 그 정도 선물일 것 같아요. 예의로. 이 사람들이 한 걸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패턴을 보면 그런데 뭐 안 될 사람을 대게 해줬는데 그 정도 선물로 그쳤다. 저는 믿어지진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잘 못 믿고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충격적입니다.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건천군과 이제 정승 공예품 은행에서 빌려간 수십 점의 공예품 행방을 좀 확인해봤더니 한남동 관저라고 나왔고 또 일부는 망가져가지고 대통령실이 돈까지 물어줬다. 이거 뭡니까? 이거 왜 빌려가요? 이거 왜 가져갑니까? 처음에 이제 그거를 사진은 다 보셨죠? 아마 예. 어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저는 그 사진을 받은 지가 꽤 됐는데 한남동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외빈들이 올 때 또 외국인들 뭐 이렇게 올 때 우리 전통적인 이런 거를 보여주기 네. 위해서 뭘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일했던 후배들 중에 대통령실 안에서 근무했던 네. 후배들한테 이제 쭉 물어봤죠. 어. 그랬더니 다 답을 안 해요. 한 명도 명시적으로 봤다 안 봤다 이렇게 답을 그래요?
답은 하지 않아요. 음. 지금 이제 탄핵 이후에 대부분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자괴감 네, 이런 걸로 이제 힘들겠죠. 일반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네. 저는 그 말을 안 하지만 뉘앙스는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그렇죠. 뉘앙스로 보고 있죠. 네. 본 적이 없을 수밖에요. 애초부터 한남동으로 갔으니 집무실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애초부터 한남동으로 애초부터 하면 무조건 간 한남동으로 거니까. 가져가서 이 부분만 보고 감상을 하고 그걸 또 빌려가서 거기에 갖다 놓고 이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놀이가 아니라 진짜로 왕처럼, 왕으로 한 거죠. 왕후가 아니에요. 왕이라고 봐야죠. V0니까. 네. 자, 그 9월 12일 날 용상 어자에 앉았잖아요. 2023년 9월 12일 날. 3월 2일 날 혼자 갔고 3월 5일 날 윤과 가서 그 침소에 10분간 머물렀다는 네, 거고 명성황후 침소에. 9월 12일 날 가서 경복궁에 어자에 앉았고 했잖아요. 9월 네. 21일 날 이재명 그 당시 당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됐고 26일 날 법원에서 기각됐고 야 이거 완전 내 세상이 온다라고 해서 어자에 앉았는데 네. 불과 2주 후에 26일 날 기각이 돼 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자기들 마음에 국인 거죠. 이게 뭐 이거 수틀리게 이상하게 가네. 그럼 때로 없는 거밖에 없겠네로 막 이제 됐겠죠. 그러니까 노상원 수첩 등등에 보듯이 10월달 2023년 10월에 대장 6명을 바꾸고 네. 11월에 중장들 싹 바꾸잖아요. 여인형 그렇죠. 등등을 순서대로 쫙 나가는 거예요. 음. 왕놀이를 계속 하고 있었죠. 내가 왕이다. 음흠. 왕놀이 계속 하고 있었죠. 왕도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네. 아차 이게 우리가 예정한 대로 안 가네 하니까 이제 그때 가서 뒤집어 버리고 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장기 집권하겠다는 생각도 한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악행들이 밝혀질까 봐도 그런 걸 의심하고 그런 걸 걱정하고 하서라도 이걸 좀 장기 집권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마 요번에 뭐 빈혈이란 뭐 어지럼증, 불안 증세. 증세, 구토 뭐 이런 걸 하면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기들도 자기 죄는 자기가 솔직히 제일 잘 알죠. 그 악행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겠어요? 예. 본인 스스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구나 그걸 아니까 어지러울 결심이죠. 뭐 어지러울 결심. 뭐 이제 어지러울 예정. 중얼중얼 한다 그러고 기억도 온전하지 않다 그러고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중얼중얼은 정말 코미디예요. 한번 중얼중얼. 생각해 보세요. 1인실에 혼자 있어요. 중얼중얼한 거를 누가 봤어요? 누가 봤다 그러면 교도관 법무부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 이해가 되죠. 중얼중얼했다. 자다가 혼자 뭘 얘기를 한다. 네. 우리도 잠꼬대 합니다. 중얼중얼했다는 걸 자기가 변호인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진짜 신기한 일이네요. 예. 중얼중얼. 나 중얼중얼해. 아니 이상하다. 1인실에 예. 밤에 중얼중얼 거리는 걸 변호사가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겠지. 교도관이 봤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그 보고가 얘기가 되죠.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보고 못 받았다고 정성호 장관 뭐 이 의원 질의에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 혼자 중얼중얼 거린 거니까 네. 계속 중얼거리게 냅둬야죠. 그런 분들 밖에 나오면 위험해요. 길거리 다니다 중얼거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서 위험하다고요. 우리 안전한 곳에 있는 안전한 게 곳에 있는 게 낫죠.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네. 중얼거린다.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알려지게 됐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풀어달라. 그러니까 전자장치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자장치가 어떻게 풀어달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옆에 유경옥 씨나 정지원 씨 와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야 폰 좀 줘봐. 아니 자기 뭐 폰을 뭘 금지하고 전자 팔찌 뭐 발찌 다 찼다 쳐요. 네. 다 해외 저거 순방했을 때 이런 거 보이잖아요. 대통령 보고도 빨리 나가 막 하잖아요. 막 부하 직원들한테 뭐 심부름해라 뭐 지시하고. 심부름해라.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발찌 채워도 할 일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석 인용이 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석을 그냥 이렇게 몇 개 주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보석 좋아하니까 명품 좋아하니까 그게 오히려 나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 김건희에 대한 얘기를 해봤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준수 얘기를 하면서 어디 갔냐 네. 못 잡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죠. 정말 화가 나는 게 네. 이 사람이 수배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강력히 비호한 세력 분명히 있죠. 수배를 오랫동안 수배령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네. 아예 안 잡혔다. 한남동, 관저,
바로 인근의 용산에 살았어요, 이 사람이. 네. 그런데 경찰이 오기 전에 뛰어내려서 도망갔다. 분명히 압수수색 정보가 갔죠. 그러니까 강력히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게 완전히 반증이 되죠. 네. 예, 또 다른 남자도 등장하고 그들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바나 홍콩 법인을 했던 네. 배모 씨 회사 이름도 이제 그 이름하고 비슷하게 이제 따서 B로 시작하는데 이들을 강력히 비호한 세력은 누구냐?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정조사, 특검 등등이 밝혀야 될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김건희 쪽에서는 불륜 의혹 뭐 이런 걸 특검팀에서 막 퍼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짜 뉴스 또 뭐 여론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비판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도둑이 진짜 재발절했죠. 특검은 예. 불륜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SBS도 불륜이라는 아, 그렇죠. 단어를 꺼낸 적은 없습니다. 맞아요. 보도에서도. 불륜이라는 단어는 아. 김건희 측에서 했습니다. 그렇네. 그 왜? 우리도 불륜이라는 단어는 저안 방송에서 썼어요, 말한 저희도. 적 없습니다. 쓴 적이 없는데 이걸 김건희 쪽에서 얘기를 했다. 본인들이 네. 가장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이 재발전인다. 완벽하게 시인한 셈이죠.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이 메시지 공개된 걸 보면은 뭐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 뭐 도희씨는 손떼기를 했다 이런 얘기 네. 이게 공개가 되고 김건희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이렇게 답을 했는데 자 보세요. 예. 그 여기 지금 이모 씨 69년생입니다. 네. 시장에서 청과물 장사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음. 청량리 뭐 시장에서 그런 거 했다. 네. 또 뭐 다른 직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음. 그리고 배모 씨 역시나 명문 S대 경영학과 88학번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 반말하죠. 아. 공개된 걸 보면 그 흘러나온 그렇네, 얘기들을 그렇네. 보면 예. 다 반말입니다. 자, 자, 김건희 씨는 72년생이죠? 72년생. 71년인가 2년이 갑자기 헷갈리네. 72년이니까 네네. 저도 헷갈리네요 네네네. 갑자기. 어쨌든. 그러면 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서 할 때는 대체로 존중하잖아요, 그죠? 존대를 예. 하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계만 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남녀 관계고 72년생이에요. 예, 72년생 맞죠? 그러면 한 3년이나 뭐 3, 4년 하여튼 위에잖아요. 그런데 저 표현을 보면 그런 어떤 비즈니스적인 상투적인 의례적인 그런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도 우리는 불륜이라는 아유, 말을 한 그런 적 얘기 안 없어요. 하죠. 안 저희는 합니다. 한 적 없어요. 예, 한 적 없는데 이게 김건희 쪽에서 그 특검을 비난하면서 불륜 얘기를 꺼내서 참 이상하다. 그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덧붙일 말은 없고 이상해 좀 보인다라는 거고. 자 이제 국민의힘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얘기 이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란 세력과의 단절 네. 안 한다. 왜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막 상복 입고 막 저거 했잖아요. 예. 2번이나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도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오셨을 때도 황교안이다 하고 자기들 운명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고. 아. 국민의힘 그 전신 말아먹은 사람 누구예요? 자기들이 예. 예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주 가까이만 놓고 보면 우리가 네. 황교안이다 했죠. 근데 불과 2주 전에 어디 갔어요? 5.18 광주. 그런데. 자 그러니 정동영. 예. 우리가 저 농담으로 북이 전략적 인내를 할 줄이야 뭐 이런 건데 광주 분들 대단하세요. 그래요. 계란 안 던지잖아요. 아. 물세례 안 퍼붓잖아요. 네. 자 우리가 황교안이다고 하는 사람이 음. 불과 며칠 전에 5.18 광주에 가서 네. 참배를 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하. 이게 그들 스스로 자기들 운명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도 말아먹을 거예요. 네. 참 이 충격적인 그런 국민의힘의 행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광주에 방문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호남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우리 107명의 황교안이 여기 있다 이런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어떤 비판이 나오니까 내가 이게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다. 정확하게 나는 우발적으로 평소에 얘기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내가 계획하고 예정해서 계획하고. 한 얘기다. 예. 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윤석열 면회 간 것도 점점 여론이 좋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그게 나오면서 거꾸로
방송 나가서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네. 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장동혁. 그러니 저 한동훈 씨도 검사 출신이 다 논리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네.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한 말이다라고 한다면 나가서 얼마든지 비판을 받아도 자기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판하지 말아달라. 앞뒤가 뭔 안 소리야, 맞네. 이게? 앞뒤가 안 맞네. 네. 이번 자기가 생각해서 말을 했다라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지금. 그러니 보면. 나를 네? 비판하려면 해라. 내가 얼마든지 내가 계획하고 예정해서 한 말이다. 네. 그런데 비판은 하지 말아달라고. 아마 같은 당내 김종혁 최고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아팠나 보죠.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을 보면 어제도 보니까 뭐 와서 뭐 국무위원이 안 나왔다고 해서 막 퇴장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할 때는 일하지 않고 일을 해야 될 때는 또 일하지 않는 이 모습.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야 우리 혈세로 이렇게 월급 주고 있는데 이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플랜카드에 보시면 네. 온통 뭐 민생 비슷한 얘기를 써놓고 무슨 교부금 뭐를 땄다 이런 거 많이 써놔요. 그 사람들이 네.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전혀 맞지가. 민생과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을 호도한다. 살짝 그때 분칠만 한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이 상황이고, 자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민주당에서 이 검사들 항명 검사들을 향해 이제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이 항명 검사장 16명 즉시 감찰 보직 해임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냈고요. 또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이렇게 이걸 법안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긁어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네. 이 사람들 스스로 매를 벌은 거죠. 국민들로부터 매를 벌은 거죠. 검사들. 이 딱 그 전날까지 버전이 조작 수사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불거지는 딱 그 네. 찰나예요. 남욱 씨가 이제 진술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네. 오마이에서 밝혔지만 세 군데 고친 걸 보세요. 그 세 군데 딱 고쳐 놓음으로 해서 단어 한두 개 들어가고 딱 고쳐 놓음으로 해서 물줄기가요. 네. 전혀 다르게 확 돌아가잖아요. 네. 원래대로 하면 그냥 남욱 유동규의 범죄예요. 그냥 그럼 그 사람들의 일당, 범죄예요. 그 일당에. 대장동 5인방. 예, 예. 그들의 범죄예요. 그런데 그 세 군데를 딱 고침으로 해서 세 군데 들어간 사람이 있죠.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 세 네. 분이 갑자기 난데없이 거기 등장을 하면서 전체 물줄기가 완전히 아하. 바뀌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 엄청난 비난이 시작되는 시점에 딱 그럼요. 이 그냥- 조작 수사 의혹이 불거질 그때쯤. 그 타이밍에 그냥 자기들 그 항소 그 건으로 코를 걸어서 어떻게 아. 한번 들빼지기를 해보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김병기 원내대표 포함해서 정청래 대표 등등 대치기 한 방에 그냥 씨름판에서 넉다운이 되는 네. 넉다운 시켜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러고도 반성 안 하잖아요. 반성 안 하죠. 네, 지금 뭐 노만석 대행도 사표를 내고 제일 나빠요.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그 사람이 한 표현이 뭐예요? 지난 정권에서는 뭐 일종의 얘기가 잘 통했는데 지금 정권하고 많이 부딪혔다는 식의 말을 했죠. 자, 우리는 검찰 정권이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놀았어요. 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네. 예. 그러면 이 정부랑은 많이 부딪혔다는 뜻은 뭐예요? 뒤집어서 이 정부는 그런 게 안 통했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렇네. 그게 윤석열과 너무 잘 통해가 너무 좋았는데 검찰 독재 정권으로 잘 해먹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니까 부대낀다 이 얘기를 하고 떠날 이실 때는 직고라고. 말없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세요. 이쪽에서도 부대껴서 자기가 뭐에 대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고 검찰 내부에서도 밑에 사람들한테 창피당하고 욕먹어서 나간다는 거고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럼 오늘 퇴임식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럼 퇴임식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 내비트면서 정관예우가 유지될 수 있는 뭔가 코멘트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겨냥하는 발언을 하면서 나는 정관예우 받겠다. 이런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예. 지금 일하는 거 보면 얼마나 굉장히 그 스마트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걸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외압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증거를 대야죠. 말로만 하고 나갈 게 아니라. 아마 정관예우가 되려면 내가 외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 말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 만약에 그런 류의 말이 나온다면 음. 이거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사를 네. 해야 되는 조사 대상이 증거가 될 수밖에 있어야죠. 없다. 증거가 자기 주장만 있으면 한 정권이 그 사람 말에 의해서 휘둘릴 수는 그럼요.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걸 내놔라. 네. 지금 뭐 이진수 차관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뭐 사실상 압력을 받았다 이런 연기를 계속 피우고 있던데 네. 이진수 차관은 전혀 법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아니 분명히 정보를 말을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고. 지휘를 하려면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데 없잖아요. 서면을 뭐 안 하고. 서류가. 서면을 안 예. 하고 자기들이 진짜 그렇게 호기롭고 의로운 검사들이라면 위에서 압력을 넣든 뭐하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압력이 이렇게 들어와서 아 나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서면으로 지휘하지만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항소 포기 안 됩니다 하면서 항소를 하든가 네.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잘 통했고 해서 네. 여기에 도저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들이 했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은 모습.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윤석열 뭐 징계 청구 소송 그때 한동훈 뭐 질결심을 하면서 1심에서 이겼던 변호사를 갈아버리고 이런 것들 봐왔지 않습니까? 기존에 왜 그때부터 뭐 시작된 거죠. 수많은 의원님들도 지적하고 저희도 네. 지적하지만 뭐 초 단위로 가고 뭐 시간 단위로 가고 이런 때 아무런 말 없던 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이 주장을 하면서도 하나도 한 명도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말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심우정 총장의 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때는 왜 조용했었냐? 지금이라도 그러면 그때는 이러저러해서 뭐 안 했거나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다르다라고 논리적으로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주장을 관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 아예 논리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없는 사람들이 수사의 최고 정점에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김학이 뭐 윤석열 징계의 이 청구 소송 그 다음에 지난해 있었던 김건희 무혐의 처리하는 그 과정 또 이번에 주기현 판사가 풀어줄 때 왜 항고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까지 요소 구비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반성에 의해서 그렇게 아나무인처럼 오다가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누가 건드려 예. 했는데 아주 지금 아킬레스건을 잘 치고 있는 거죠. 음. 특활비를 뭐 특경비로 이걸 줄이고 네. 또 기존에 있던 것도 특경비로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검사에 대한 징계 그 내용 법의 내용을 바꾼다든지 네.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배경이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들은 파면당하지 않아. 그거잖아요. 탄핵에 의한 유일한 파면이 있는데 그렇게 된 케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나무임에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마음대로 해봐. 이런 거잖아요. 또 이렇게 했을 때 나가서 야 나는 조직을 위해서 나 이만큼 했어 하면서 후배들에게 어떤 파워를 유지하고 정관예우. 네. 예, 그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을 바꿔가지고 파면까지 갈 수 있게. 파면에다가 네. 일정 기간 변호사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또 뭐 그러면 이제 또 뭐 위헌이다 걸고 나오겠죠.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어쩌고 하면서 나올 텐데 여튼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아니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일을 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집단 행동하고 들고 일어나고 이런 모습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거 바로 잡는다. 민주당에서 이 바로 잡기 위해서 법안을 이제 바꾸고 있다. 바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비판을 받고 국민들로 지탄을 받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좀 뒤집기 위한 이걸 좀 이슈를 덮기 위한 네. 항소 포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윗선의 개입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여론 네. 이재명 대통령 여론도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이게 만약에 진짜 지지율도. 그렇게 어떤 강압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그들을 억지로 누르기 위해서 네. 논리적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억지로 했다 그러면 안 그래도 흑화 악마화된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억울함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죠. 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어제 발표되는 여론조사 이런 거는 이런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되는 여론조사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기존에 이제 에이펙에 감동이 있었고 그거 여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요 검찰의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건데도 아. 압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국민들도 알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기존의 보수 지지층도 그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보수 지지층 지역에서도 올라가고. 아, 그렇네. 그러니까 이걸 검찰이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원팀인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거봐 윗선 개입 결국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항소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전혀 안 먹히죠. 현실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네. 워낙 그들의 아나무인을 많이 본 거예요. 여야를 떠나서 어떤 정권이 잡았을 때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성역처럼 검사들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이번에 한 번은 반드시 이들이 개혁돼야 된다. 이 정도는 그 개혁의 정도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그거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검찰 개혁, 또 사법 개혁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꼭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오늘 신용환 부위원장님과도 현안을 하나하나 분석을 또 해봤고요. 마음 놓을 때가 아니다. 아유 아, 여전히 다시 한번 그 내란이 생각이 진행 됩니다. 중이라는 게 네.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왜 김민석 총리가 제안하고 대통령께서 받아들인 일종의 이제 내란 TF라고 뭐 명명은 그렇게 졌지만 내란 네. TF는 아니죠. 엄밀하게 보면. 그렇죠. 그랬더니 조선일보에 딱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 동료를 고발하라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돌려드릴 수 있어요. 네. 내란을 눈 감으란 말이냐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네. 수많은 제보가 저한테도 많이 오고 있어요. 예. 그래요. 이게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태스크포스입니다. 공직사회 기강 또 사기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 왜냐하면 예? 이 밑에 이제 일을 했던 실무자 입장에서 윗사람들이 뭐를 덮고 뭐를 네. 조작해서 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분개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음,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말 못하고 계속 누르고 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딱 공식적으로 정보가 나오니까 아예 페이퍼로 수도 없는 제보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은 여쭤봤어요. 예. 이걸 만약에 제가 공개했을 때 이 내부에서 신원이 오픈될 수도 있는데 어떡하냐. 상관없다 각오했다.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헌법 존중 우리 대한민국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공직사회의 그 모습 그걸 위해서 TF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밝혀낼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